터키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터키. 터키. 한국말이 더 편해요? 터키어가 더 편해요? 터키야. 그럼 우리 막내도 터키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키민다르. 할 수 있어요. 터키어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편한데 왜 그래? 이제 본인 소개하는 거니까요. 우리 남동생은 그럼 큰 누나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한국 가고 싶어 하는 거? 네,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누나가 터키에서 핸드폰으로 한국 친구들이랑 카톡을 많이 하거든요, 자주. 그럴 때 한국이 그립나 보다 이렇게 막 이해가 돼요. 생각 깊네, 넥저가. 아우 마음 넓다 넓다. 되게 말도 잘하고. 그러면은 우리 둘째가 적응 잘했으니까 좀 언니 옆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막 싸울 때나 그럴 땐 말을 안 지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싸가지 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네? 싸가지 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네? 네 가지가 없어 보인다고요? 일단 엄마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화를 내실 때 이제 입이 약간 험하신 편이시기 때문에 아, 입이? 약간-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욕설을 이제 하시기도 하시고 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 선배가 계셨는데 한국에 관심이 있다면서 친해지려고 하시길래 한국인을 좋아하나 보다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약간 선을 넘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매일 막 연락이 오고 막 반 앞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그냥 제가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 선배를. 네 그랬는데 저랑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캡처해서 한 유튜버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제 실명은 다 나가고 그 선배 이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댓글 보니까 이제 제 욕들도 많고 뭐 그 조그만 한국 땅에서 온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이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말하니까 엄마는 유명해졌네 이 한마디만 하시고 엄마. 네 그래가지고 서운했겠다. 아이가 너무 유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하게 제가 답을 했을 뿐이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 남자에 대한 조치도 해달라고 저도 걱정스러우니까 만나고 다 했죠. 그 마음을 왜 딸한테 직접 못해 이해했나 놀랬지. 괜찮아 엄마가 저기 할게. 왜 말을 못 해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에 보면은 애한테 강하게 말을 해서 아이가 알아듣길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애가 강해지지 않아요. 상처만 받고 오히려 자존감만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째 딸은 터키 오기 전에는 엄마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부터 약간 대화가 엄마랑 안 통했던 게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택배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랑 동생들만 있던 터라 집 놓고 가세요라고 하시니까 잘했네. 안 된다고 문을 열어야 된다고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길래 안 된다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알려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가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막 집에 들어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카드인가 보지 이러고 딱 끊으신 거예요. 엄마는 약간 이렇게 무심하시고 약간 그러시니까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약간 그래 서운하지. 뭐 이런 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킥맘으로 사는 삶이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서툴고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 딸이 네. 터키 가기 전부터 사실 아이들이 지킨 거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 열어놓으니까 안 열어준 거 잘한 거잖아요. 잘했죠. 어머니가 또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렇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항상. 네. 인정? 바쁘니까. 그건 인정? 네, 인정. 엄마가 인정. 네, 인정. 근데
둘째 입장에서 아, 엄마도 힘들겠다. 하지만 언니도 참 좀 힘들겠다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세게 심하다라는 말하는 게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네. 언니가 사립학교를 다녀요. 근데 사립학교를 다니면은 그 돈으로는 충분히 한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나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 굳이 사립학교를 다니면서까지 한국을 막 가고 싶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딱 언니 혼자 사립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네. 사립학교를 다니기 전에 이제 공고 같은 데를 다녔었어요. 제가 그때 터키 싫어 이러면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동생이랑 엄마랑 계속 공고가 어쩌니 뭐니 일반고를 못 갔네 어쩌네 계속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 그러면 나 한국을 보내주던가 사립학교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사립학교를 가라 그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기대치에 맞게 잘했잖아요. 네. 터키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공부를 잘 좀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근데 참 마음이 착잡해지는 게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터키를 간 건데 이렇게 가서까지 계속 좀 공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부담을 주니까. 근데 이제 스스로 예. 자발적인 왕따라고 할까? 엄마가 뭐 하자, 동생들이 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스스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저도 억울한 게 있는 게 그 터키 저희가 초반에 왔을 때 이제 터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째라는 이유로 언어를 최대한 빨리 배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은행 일이든 무슨 일을 처리할 때마다 저를 항상 데려가서 부담이 저는 이제 컸겠다. 저는 이제는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동생들도 언어가 되니까 너네들이 해라. 나는 그때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인데 부담이 제일 컸었구나, 장녀로서. 저렇게 힘들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일을 안 했구나. 아, 동생들한테 시키려고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어머님 그 말투도 같은 말씀인데도 네. 아, 그래서 안 하려고 했구나. 아, 그래. 맞아. 이거보다는 아, 그래서 안 하려고 했구나. 맞아요. 너무 처음에 힘들어서 보상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래야지. 그랬구나. 그렇죠. 같은 말이에도. 아직 몰랐어요. 그렇죠. 표현이 근데 그러시네. 왜 우리도 오해할 뻔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어머님의 동생분도 예 나오셨다고 했는데 언니가 처음에 그 터키 간다고 5년 전에 했을 때 어떠셨어요? 조금은 듣지를 못하고 있다가 놀라셨죠? 집에 와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아이들 데리고 터키를 간다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말을 떠나는 순간 식구들 데리고 와서 했었어. 갑자기 비행기 타는 순간 아침에 와서 식구들한테 말하는데 그만큼 힘든 건 왔는데 그때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오직 했으면 그 나라 가서 아이들 데리고 그냥 혼자 살 그랬을까? 생각을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동생분이 우시니까 옆에 계신 남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같이 울고 갑자기 계셔가지고 안쓰러운 네. 표정으로. 표정이 이렇게 하시니까 남편이신가요? 아, 남편. 동생의 남편이신가 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우는 건좀 같이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터키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넓은 곳을 한번 살게 해주고 싶었고 지금은 터키 생활이 어렵지만 10년 후에를 생각한다면 많은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는 앙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진짜 오고 싶으면 진짜 그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대학을 한국으로 딸이 온다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는 거니까 그때는 괜찮겠죠. 그건 존중해 주실 거예요. 네.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2년 동안만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조금 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저는 그럴 의향이 있어요. 좋아요. I never 아니 사실 애들이 많으면 큰 자식들이 늘 손해보는 느낌이야. 너는 크잖아. 그것 때문에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필요한데 바로 어른이 되고 막 그렇지, 책임감 막 이제 갑자기 늘어오는 거. 뭐 이래서 어머니가 좀 힘들지만 2년 정도만 더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큰 딸도 딸처럼 너는 다 컸잖아. 이게 아니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음의 짐도 털어놔. 사과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여기서 다 해요. 그래.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못 보고 싶어서 못 본 건 아닌데 엄마가 혼내시니까 좀 더 서운하고 그렇긴 했는데 저도 엄마한테 왜 나를 낳았냐, 얘 다섯을 왜 낳았냐라고 말한 거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과하고 싶어요. 아유 그래. 그래. 잘했다. 진아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는 거,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거, 그리고 정말 함부로 했던 거 미안하다. 아이고. 사랑하고. 아이, 좋다. 좋다. 큰딸이 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동생들아, 내가 너네 진짜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표현은 나도 엄마처럼 못하는 게 있는데 말은 내가 너네들 왜 태어났냐 이렇게 해도 쳐다보는 것 같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많이 사랑해. 누나, 언니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제이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네,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소통의 문제로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나누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네, 많이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컴온! 과연 몇 표일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물 건너온 고민. 자, 몇 표를 모았나요? 40. 제발 믿어줘. 제발 믿어줘.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 신랑입니다.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요. 아내는 아닌가 봐요. 자기야, 나 살찐 거 같지? 살찐 거 같지? 에이, 아니야. 지금도 예쁜데 뭐. 거짓말! 나 뚱뚱하고 못생겼잖아. 왜 거짓말해? 맛깔나. 제 아내는요.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띠동띠동. 야, 치킨 배달 왔습니다. 자기야, 나 화장실이니까 대신 좀 나가줄래? 뭐? 오빠가 나가. 나 부끄러워서 절대 못 나가. 남들하고 마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문제는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나 직원하고 잠깐 외근 나갔다가 뭐? 직원? 여직원이야? 둘이 있었어? 친해? 얼마나 친한데? 둘이 있었다고? 아내의 낮은 자존감은 절 향한 의심이 돼버렸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 뭐?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갈라서! 아니, 이게 신혼부부에서 나올 말인가요? 아내 때문에 자꾸 싸울 일만 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저희 부부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이제 10개월 차, 11개월 차.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인데. 그것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한 11년 된 거 같아. 저도 그래요, 예. 홍윤희 씨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홍현희 씨는 자신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 맞아. 누나가 살게. 이거잖아요. 똑같아.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 이휘재 씨는 그러니까 연예인이다 보니까 가끔은 아내로서 걱정되구나. 신혼 때는 사실 오빠 옛날 되게 여배우분들이랑 막 꽁트를 시트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그래 결심해서 할 때도 그렇고. 연기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막 이쁘신 분들이랑 그런 걸 호흡을 맞추셨는데 내가 감히 오빠한테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자존감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지금은 뭐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 멋진 남편이잖아요. 예. 그죠. 기력만 찾으면.
아이고, 왜 빈자야? 왜 그렇게 되냐? 자, 신혼인데 좀 걱정이 돼서 남편이 고민을 보냈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네가 얼마나 자존감이 좀 낮길래 결혼 1년 차도 안 됐는데 뭐 안녕하세요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이제 여자분들이 물어볼 때 나 얼마나 예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신혼 때는 더 물어보죠. 예. 오빠 나 예뻐? 그럼 어디가 예뻐? 근데 반대예요. 반대야? 나 얼마나 못생겼어? 나 얼마나 뚱뚱해?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아, 왜? 보통 이제 TV 보면은 뚱뚱한 개그우먼들 많이 나오잖아요. 뚱뚱한 개그우먼들 많이 나오잖아요. 뚱뚱한 개그우먼들이. 네. 예. 시선을 걷다 두고. 싸늘해가지고 시선을 걷다 두고 얘기를 해요. 싸늘해가지고 봤어. 나랑 비슷하지 이러면서 조금 우울해하거나 나랑 비슷하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이 자기를 이제 못생겼다고 비난하는 것 네, 같다고. 뚱뚱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럼 그 대신에 예쁘다고 칭찬 좀 많이 해주시죠. 그렇지. 자존감이 높여주려면 남편이 이렇게 칭찬해 주죠. 그렇죠. 항상 해줘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니야 예뻐, 아니야 안 뚱뚱해 이렇게 해주는데도 항상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요? 사람이랑 그래야죠.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건 좀, 야, 심각한 것 같다. 야, 이렇게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적은? 이제 사람들을 배면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해야 돼요. 아내가 밥을 먹으러 오면 그 저희 직원들은 이제 아내 이쁘네 하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데 아내는 이제 제 뒤에 숨어서 엄청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사를 안 받은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뒤에 숨어 있어서 아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내 얼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숨어지나 봐요. 되게 넓은, 아내분이 되게 조그마신 제가 좀 넓어요. 이 자존감이 엄청나네. 자존감이. 성격 때문에 신혼 9개월 차인데도 그냥 싸움이 잦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예뻐서 예쁘다고 하고 안 뚱뚱해서 안 뚱뚱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뚱뚱하다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 예쁘다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 이런 말이 요즘엔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어지고, 아이,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되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와이프분이 나 좀 못생긴 것 같지 않아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딱 이렇게 쳐다봐주고 하셨는지 저는 일단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진심이 어떻게 네, 하셨는지. 뭔가 그냥 이뻐 야 너 건성으로 했는지.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가 고민이니까 먼저 우리 와이프 오늘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조금 그러네. 먼저. 묻기 전에 얘기를 해봐 주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근데 물어봤을 때 먼저 하신 적이 없구나. 네. 그럼 좀 아내분을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당당하게, 예, 여기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아내 편이 돼줄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도 가리시고 되게 그러시는데 되게 큰 결심하신 것 같아요. 방송 나오신 결심하신 거 보니까. 나오기 정말 힘들었는데 저도 이게 진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결심하고 나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어요. 저는 너무 좀 의아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늘 모든 사람을 볼 때 외모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건 아니고 저 빼고 이 세상 사람이 다 잘생기고 이뻐 보여요. 항상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살도 막 그냥 나온 데만 불룩불룩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대부분 나온 데만 불룩불룩 나왔잖아요. 균형 있게 살찌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봐요 균형 있게 살쪘잖아요. 항상. 아니, 남편이 그렇게 너 뚱뚱하지 않아? 날씬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게 그냥 별로예요? 근데 그게 진심을 하고 안 믿기는 게 아까 말했듯이 남편이 먼저 저한테 이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면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이뻐 이러니까 한 번도 진심으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 남편한테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해줄 때는 여기서는 진짜 부부라는 게 느껴지네. 그래요. 네. 아, 말도 이렇게 잘하네. 그러니까. 이쁘게 잘하네. 재밌게 잘 아무 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자존감이 확 낮아진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아하.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참 우리가 이런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다 지난 과거인데. 아직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우리가 전에- 편이야. 괜찮아.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다 혼내줄게. 그 전에 되게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밥 먹을 때 일부러 놔두고 간 적도 있고 하다못해 요즘 코인 노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3-4명이 저를 둘러싸고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아 내가 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 무서워서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뚱뚱하잖아. 아니 안 뚱뚱해. 이러면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 뚱뚱해진 것 같긴 해도 뭐 난 보기 좋은데 이거는 어때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신랑이 저한테 제가 나 뚱뚱해졌어? 이러니까 그걸 진짜 솔직한 걸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이 제일 이랬더니 신랑이 뱀으로써? 살짝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 정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쁘다. 네. 말 없이. 네. 제가 나 뚱뚱해 이렇게 물어보면 절 쳐다보지도 않아 놓고 아니 안 뚱뚱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딴 데를 보면서. 이거는 어때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냥 오빠 부르면 오빠 우와 말하면 그냥 안아주는 건 어때요? 오빠 나 뚱뚱하 이렇게. 그럼 그런 좀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있어. 아내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예. 본인만 자존감 높지 뭐 딴 데 보고 진지한 좀 얘기해주면. 저는 그냥 항상 안 뚱뚱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안 뚱뚱하다. 그런 건 물어봐요. 혹시 막 저 친구가 이뻐 내가 이뻐 또 안 쳐다보고 아니 비교도 안 된다고. 누구 TV랑 비교도 그 정도는 안 돼요. 비교도 그 안 돼. 정도는 안 돼요. 요건 제 방법 상당히 괜찮은데 저도 같이 보다가 뭐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같이 저랑 방송하면은 실제로 보면 어때? 근데 질문이 문장이 끝나요. 실제로 보면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면 살짝 웃으면서 왜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이런 방법 어때요? 괜찮아요? 보내준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한번 해봐요. 오빠, 이영자랑 나랑 어때? 이영자랑 나랑 어때? 괜찮은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좀 나쁠 수 있다. 희생하셨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그러한 다이어트를 해보신 뭐 그런 시도하는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자존감을 좀 높여보려고 스스로 네, 막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본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만큼 또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제가 사실 사부터 수술을 했어요. 재작년에. 수술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이 더 있었는데 이걸 잘라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뭐 달라진 거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불만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연에서 볼 때 아내가 의심을 좀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뭐 의심을 해? 제가 이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제 여직원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무슨 얘기했어? 친해? 그냥 얼마나 이뻐?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답변을 해주다가 나중에 짜증을 냈죠. 그래서 또 다투고. 아내분은 여자 직원분들이 혹시 신경이 쓰이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혹시? 뭐 어떤 여직원 한 명이랑 특정지어서 이쁜이 오빠는 달레스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카톡을 하더라고요. 이쁜이라고 네, 직원을 이쁜이 부른다고요? 하고 달레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렸어요? 네.
저한테는 한 번도 이쁘다고 말도 안 하고 이쁜이라고 부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러고 여직원들에 대한 진짜 편견이 병감 아니에요? 생기고. 이거 의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이쁜이와 레스라니. 레스라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제가 항상 잘생겼다니까 그래도 잘생겼다 이거 해라 해서 준 별명이었어요. 불렀는데 이쁜이라고 한 건요? 그 사람만 유독 저를 이름으로 부르길래 네가 이렇게 불러주면 나도 이렇게 불러줘. 네가 레스라고 해주면 내가 이쁜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장난식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메신저도 다 차단을 했어요. 아 진짜? 네. 제가 1년 넘게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가야 돼서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이제 어디냐, 언제 오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니까 계속. 네. 회식을 갈 때도 이제 안에 허락이 있어야 가고 사회생활이 좀 그렇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용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네. 진짜? 네. 오늘 남편 한 달에 용돈 10만 10만 원 특집이네요. 안 모르잖아요? 모자라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일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게 됐는데 졸아서 몇 정거장 지나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날 정류장 지날 때마다 어느 정류장인지 톡으로 이제 일일이 얘기하면서 어느 정류장인지? 네. 딴 데 갈 줄 알고. 불안감이 심해서 집에 CCTV를 집에요? 네. 작동 안 되는 거겠지 했는데 한 번 이제 아내가 처갓집을 내려가서 며칠 지내던 때가 네. 있었는데 그때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내일 출근인데 아직 왜 안 자냐고 내일 출근인데 아직 왜 안 자냐고 어떻게 알았어? 집 안에다가 해놨구나. 네, TV 바로 옆에 침대 바로 앞에 TV가 있었고 오, 이거 좀 무서운데? 저 이거는 무섭다. 그래가지고 바로 TV 끄고 잤어요. 근데 이건 오빠의 왜곡이에요. 오빠가 못 믿을 짓을 먼저 했어요. 아니, 오빠가 집안에서 못 믿을 짓을 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친정에 갔었어요. 그때 오빠가 소액 결제로 혼자 짜장면을 몰래 시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볼링장에서 몰래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나 잘 거야 라고 해놓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오빠도 나 걱정하는 만큼 나도 오빠 걱정하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오빠가 그래 라고 해서 했던 거였어요. 이거 남편 입장에서 빨리 한마디 하세요. 이거 뭐 물어봐주시죠. 아니, 정말 당황스러운 게 짜장면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갔을 때 편안하게 짜장면 하나 먹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링 한번 치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여유가 있고 오빠가 사고만 안 쳤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저 만나기 전에 빚을 조금 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 큰 부담 보고 근데 오빠가 그 소액 결제로 짜장면만 시켜 먹은 게 아니라 총 15만 원을 썼어요. 그래 소액 결제로만. 뭐지? 그래서 혼자요? 네, 혼자요. 작게 이게 쌓인 게 15만 원. 진짜 한 달 동안. 그날 먹은 게 아니고 네. 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원하시는 거는 다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회식 자리 하는 허락도 받고 근데도 아직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근데 다들 말 잘 듣는 남편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안 하는 남편이거든요.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딱 뚝 끝이구나. 끊어버리고 제가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운했어라고 하면 오빠도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저 마음 진짜 많이 아는 게 처음에 제가 저랑 저희 와이프 홍현희 씨랑 다퉜던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를 먹은 거 있으면 바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안 먹을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아직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딱 막히는 거예요 정말. 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심하고 이제 집착하고 제가 짜증을 내고 그런 게 다툼으로 발생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혼하자는 말을 그 네. 아내가 먼저 꺼낸 거야? 야, 그런 말은 진심은 아니겠죠? 진짜 진심은 아니죠. 근데 한번 화가 나면 욱하는 성질이 생기면 자기의 화를 못 참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물건을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물건을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한
번은 후라이팬을 던져서 후라이팬을 이렇게 망가뜨린 적도 있고 상을 던져가지고 형광등을 깨먹은 거예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이혼을 이야기한 적이 아유, 있어요. 그 얘기를. 그거는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관계로 가면은 진짜 서로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그냥 같은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고자 같이 가는 이런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그럼 본인이 바라는 진짜 결혼 생활, 오빠와 어떤 결혼 생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신랑이 집에 와서 나 오늘 뭐 했어, 뭐 밥은 뭐 먹고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야기? 근데 이 성격에 맞으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이게 맞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서장훈, 김영철 이런 사람은 얘기하자. 이런 거. 계속 2시간을 계속 3시간. 저 한마디도 안 해, 진짜로. 근데 나는 얘기하니까 오빠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오빠한테는 그게 고역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거는 서로 이해하고 가야지. 그 결혼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당부했던 점이 중에 하나가 와이프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래야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도 자존심도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도 내 성격과 조금 다르다. 이게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을까. 와이프분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이쁘고 잘생긴 거 보면 한도 끝도 위에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매력을 찾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자존감으로 따지면 언니 죽어야 해. 뚱뚱하지 못생겼지. 결혼도 못하지 자식도 없지 뭣도 없지.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아지지 앞으로. 앞으로 돈을 줄어들게 볼 거고. 그래. 이렇게 무슨 이상한 짜네요. 그런 것보다 저는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 저도 광대 넓어요. 광대 넓어요. 저도 사각형이에요. 내가 나를 자,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깨 넓은 남편이. 달래스 남편이. 여보, 외모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뻐해 줄 거고 앞으로 하면 나도 이야기 많이 할 테니까 나 잘 믿어줬으면 좋겠어. 아, 진심이에요.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와, 딱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남편,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맨날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다친 모습 보고 그러면 나도 더 힘들고. 근데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이쁜 아기도 갖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남편도 눈시울, 아유, 둘 다 그냥 착해갖고 그냥 서로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마음 그게 아닌데. 그래. 그거 알면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이 일단 집에 갔을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해주시면 또 남편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윤정원 씨 목소리가 금방 신해봐요. 제가 성대가 좀 약한가 봐요. 못 봐봐. 네, 네. 얼굴 결혼형이면 뭐해 성대 약해가지고 목소리 안 나오잖아. 나 언니 얼굴 사랑하지만 끝까지 목소리 나오는 거 맞지?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설명원 씨. 고민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다. 유정. 모래알을 너무 세게 잡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잡고 있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남편의 입장에서 그래도 고민이다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제발 믿어줘. 결과 보여주세요. 자, 현재 163표가 1위죠. 예. 야, 몇 표가요? 제발 믿어줘. 102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치과 좀 보내주세요. 우승을 찬양합니다. 의원 상품권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